안녕하세요. 빌정호 경제학교의 빌정호입니다. 오늘은 돈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 인생은 미래에서 과거로 펼쳐진다.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볼까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은 돈의 흐름에 역행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합니다. 군중. 군중은 보통 상식선에서만 살려고 하죠. 상식선에서만 살려고 한다. 이 상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싶든, 주식으로 성공을 하고 싶든, 아니면 뭐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뭐 기업이든 아무튼 뭘로 내가 든지 성공을 하려면 자, 주도적인 인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도적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상식선에서 지랄 연병을 떨어도요, 이 성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절대 깨고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즉, 자, 알 속에 담긴 이 병아리가, 노른자가, 이 노른자에서 병아리, 이 알 속의 병아리까지는 클 수 있지만, 이 알을 깨고 나와서 닭까지는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냥 아래만 평생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응? 아래만. 자, 주식이든 사업이든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상식을 박차서 깨 부수고 상식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상식 바깥으로. 자, 그런 고정관념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대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버리죠. 그게 의사이든 과학자이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어떤 권위가 있다. 뭐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고 뭔가 좀 권위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냥 맹신해 버린다는 거죠. 한마디 질문을 못해. 질문.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에 밑줄 10개 쫙. 10개나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쳐보세요. 질문할 줄 모르는 대중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위의식에 눌리고 상식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주식 투자 강의하면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평생 뭐 주식으로, 그렇게 뭐 할 사람들도 많지만, 이 주식, 제가 그랬죠?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주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주식을 가리키지 않고 뭘 가리킨다? 인생 사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법을 가리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인생 사는 법칙을 알아야 내가 자연스럽게 주식도 잘하게 되고 내 본업도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사는 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첫째예요, 여러분, 첫째. 근데 이거는 모르고 이것만 열심히 가르쳐서 이것만 잘하게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런 건. 반짝 주식으로 제가 수익 내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또 오래 못 가요. 여러분들이 독립하자마자 벌어놓은 거 또 꽝이에요, 여러분. 또 꽝이라고요.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식 이전에 먼저 인생 사는 법칙을 알아야 내가 주식을 벌더라도 이 불을 오래 내가 90살, 100살까지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이제 결론은 빌 조모가 하려는 말은 여러분들이 절대 어떤 그 명성 있는 권위자한테 눌리지 마세요. 내가 봤을 때 상식의 틀을 깨서 이건 이상한데 어떤 과학자가 말이야 중력이 있대. 무슨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나 무슨 뭐 사과가 뭐 땅이 뚝 떨어졌는데 이게 뭐 중력이 됐고 어쩌고 떠드는데 정말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뭔데요? 중력? 뭐 밑에서 뭐 끌어당기는 힘이 있나요? 응? 그러면
중력이 있으면, 자, 풍선에 있는 어떤 풍선은 줄을 딱 끊어버리면 하늘로 막 올라가죠. 봤나요, 여러분, 그런 거? 그렇잖아요. 어떤 풍선은 여기 매달려 있는 실을 딱 끊어버리면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그럼 얘는 뭐죠? 얘만 중력이 해당 안 됩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얘는 헬륨 가스가 있어가지고 헬륨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올라가는겨. 자,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근데 여러분, 아니, 그럼 중력이란 게 어떤 가스, 어떤 거에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건 적용되고, 이럽니까? 그럼 중력이 아니죠. 중력이 뭡니까? 모든 것은 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힘이 중력 아닙니까? 응?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내려와야죠. 천천히 내려오든 빨리 내려가든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중력이면 다 내려온다면서요. 그럼 얘는 왜 올라가는데요? 헬륨 가스는 예외입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단지 헬륨 가스만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든 보이든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중력이란 게 있는 게 맞는가? 자, 또 하나. 자, 나사, 그쵸? NASA 맞나요? 아무튼 이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나사에서 자, 지구란 게 있대요. 자, 지구죠. 근데 지구가 공처럼 이렇게 입체 공으로 둥글대. 지구가 둥글다고? 입체 공처럼 둥글다고? 근데 나는 물론 내가 여행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남태평양 먼 해안선 너머로 볼 수 있는 큰 이 지평선을 쫙 내려볼 수 있는 정말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서 봐도, 그쵸? 보면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이렇게 한 번에, 크게 몇십 킬로미터가 되는 지역을 한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보면 그냥 지구가 평평하던데? 뭔가 지구가 정말 둥글다면, 진짜 그죠? 아주 미미하게라도 이렇게 약간 둥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던데? 오히려 이렇게 보이던가 아니면 평평해 보이던데? 근데 지구가 둥글어? 내 눈은 그렇게 안 보여지는걸? 그건 뭡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 내가 보여주는 세상은 니들이 갖고 있는 귀와 눈과 머리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내가 보여주는 세상은 니들한테 붙어있는 귀와 눈과 생각, 머리로 얼마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보인다는 거죠. 네 눈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가,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증거가 다 네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니들 눈을 줄 때 그냥 물렁물렁 눈을 준 게 아니다. 어물쩡어물쩡하는 그런 형편없는 귀를 준 게 아니다. 눈과 귀면 다 확인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내 눈으로 봤을 때 둥글지 않고 지평이라면, 지구는 지평한 거 여러분. 둥근 게 아니고요. 지구는 지평하다고요. 자, 거기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왜 지구는 둥글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것인가? 자, 일단은 여러분 물의 속성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물을 알면 되고요. 두 번째 빛을 알면 돼요. 빛.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 자, 이 물의 기초과학, 그 다음에 빛의 기초과학, 그 다음에 거리의 기초과학 이 세 가지만 알면요.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알아도요?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자, 상식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빌정우 같은 지혜자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질문을 던지는 힘이 있다 그랬죠? 질문을 던지는 힘이 있고,
권위자한테 눌리지 않고 제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자, 첫 번째, 물을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자, 물의 속성을 알면 돼요. 자, 물은 뭡니까, 여러분? 자, 물은, 자, 여러분들이 뭐 비커에 물을 담든, 아니면 세숫대야에 물을 담든,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수조, 엄청나게 큰 수조에 물을 담든, 다 모든 물은 여러분 담아놓으면요. 이렇게 정확히 수평을 이뤄요, 여러분, 수평. 자, 어떤 물은 담아놨더니 저 약간 둥글게 이렇게 담기고, 어떤 건 약간 U자로 담기고, 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그게 비커에 담기든 세숫대에 담기든 다라이에 담기든 엄청나게 수천 킬로미터의 수조 박스에 담기든 뭘로 담기든 물은요. 기본적으로 수평을 이룬다고 수평을. 수평의 밑줄조화 이게 바로 물의 기초과학이라고 합니다. 기초과학. 자, 이 물의 기초를 알면 여러분들은 왜 지구가 둥글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구가 평평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지구가 둥글면, 이렇게 둥글면, 물이 여러분, 자,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다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 물은 수평한 거예요? 이게 둥근 거예요? 둥글잖아요. 물은 둥글 수가 없다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아이고, 답답이들아. 질문할 줄 모르는 바보들아. 자, 엄청난 권위와 명성을 갖고 있는 나사에서,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니까 그냥 꾹뻑 죽어가지고 쫄아가지고, 질문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바보들, 그런 군중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바보기 때문에, 권위의식이 자꾸 눌려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자, 제가 또 봅시다. 자, 이제 물을 알아왔고, 자, 다시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비커든 엄청나게 큰 수천 킬로미터로 만든 이 수조든 아무튼 물을 담으면 이렇게, 물은 항상 수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엄청나게 큰 수조를 약간 삐딱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조 자체도 수평으로 놓은 게 아니고, 수조 자체를 약간 삐딱하게 놨다 봅시다. 자, 수조를요. 처음부터요. 예. 자, 그러면 이 수조를 삐딱하게 놨다 그래서 이 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물도 삐딱해집니까? 아니죠. 물은 그대로 수평이에요, 여러분. 물은 수평이라고요? 예. 이 수조만 삐딱해졌을 뿐이지, 물은 그대로 계속 물의 기초과학에 의해서 물은 그대로 수평을 이룬다고요. 응? 비커에 있는 물도 마찬가지죠. 비커를 삐딱하게 한다 그래서 물도 똑같이 삐딱해지는 게 아니고 비커는 삐딱해질지언정 물은 그대로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게 돼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네. 지구가 둥글 수가 없네. 지구는 평평하네. 내가 눈으로 봤던 그 옛날 여행 가서 그 엄청난 지평선, 그 엄청난 대륙이 평평한 걸 봤던 내 눈이 맞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네 눈으로 얼마든지 나의 계시를 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바로 이 말이구나. 답답이더라. 알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자, 아까 뭘 봤나요? 일단 빛, 그쵸? 자, 빛의 기초과학을 알면 또 우리는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이런 사진 있죠?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붉은 해가 처음 막 뜰 때, 이렇게 바닷가, 해변가에 가서, 여기 해변가든 언덕이든 아무튼 사진을 딱 찍으면, 자, 태양에서 비춘 이런 바닷가가 비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빛 반사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길게 이루어집니다. 그죠? 자, 길게 태양에서 반사된 이게 바다라고 하면요. 바다에 반사된 빛이 이렇게 길게 이루어져요. 자, 이 길게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바로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빛의 기초 과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요. 지구가 뭐, 자, 이게 정확히 수평이 아니고요. 아주 정말 미세하게 0.0000001mm만 살짝만 둥글어도요. 잘 보세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만 둥글어도 자, 태양이 딱 떠서 빛이 반사되면요. 절대 태양빛은 이렇게 길게 반사가 안 돼요, 여러분. 에? 그러면 어떻게 반사가 되는데요? 그냥 요 물 주변에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요렇게 약간 퍼져서, 이렇게 길게 되는 게 아니고, 길게 반사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약간 퍼져서 이렇게 반사가 됩니다. 즉, 정말 지구, 정말 이렇게 지구라면, 둥근 지구라면, 우리가 사진 찍어 놓듯이 이렇게 길게 반사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게 빛의 기초과학이에요. 제가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빛을 아는 과학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라고요. 너무 쉬운 기초과학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여행 갔을 때 마저 나도 태양에서 반사돼서 찍힌 그 바다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사진첩을 꺼내서 빛이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다 확인하세요. 에? 맞아. 나 옛날에 동해안 가서 찍어놓은 거 있는데 확인해봐야겠다. 확인해보고 그 확인된 사진이, 그렇죠? 확인된 사진이 다시요. 자, 이게 바다고, 자, 붉은 빛을 떠면서 그게 붉은 노을과 함께 떴든 아무튼 뭐에 함께 떴든 태양이 있으면 이 태양이 바다를 비춘 바다의 면이 이렇게 길게 반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완전히 수평이 되어야지만 이렇게 길게 반사가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수평을 이루지 않고 조금이라도 둥글면요. 이렇게 길게 반사가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 길게 반사가 안 되고 바로 요렇게 여기서 요 부분에서만 살짝 퍼지듯이 요렇게 반사가 되고 말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구가 나사가 그렇죠. 미 항공우주국이 말하는 나사가 말하는 둥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죠. 근데 절대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건 없어요. 다 이런 식으로 길게 반사가 되지.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구는 지구가 아니고 지평이란 얘기잖아요. 지평이란 얘기라고요. 지구는 평평하다고요? 아이고 이 군중들아, 질문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누가 그러면 그냥 거기에 그냥 기세가 눌려서 아이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노예야.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런 줄 알을게요. 맞나요? 아유 여러분 절대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노예로 살지 마세요. 질문을 던져보고 자꾸 상식 밖에서 내가 직접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에 틀에 갇히지 말고 내가 직접 뛰어다니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기초과학도 찾아보면서 쏘갔다. 아이고 아니네 진짜 아니었네. 빌정호 말이 맞네. 지구가 아니었어. 그냥 수평이야. 내가 봤을 때도 아무리 봐도 땅은 평평한데 그냥 나사에서 둥글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그거 아니었네. 개뿔이나. 그래서 그 전에 빌정호 영상에서 이런 말을 한번 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융주식의 70% 이상은 거짓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과학 지식의 95% 이상은 거짓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의 마찬가지로 95% 이상도 거짓이다. 이 의학 지식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네. 내가 알고 있던 의학 지식의 95% 이상이 다 뻥이었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이었네. 라고 하는 것도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그러면 빌정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엄청난 독서량, 무지막지한 독서량으로 알고 있는 거죠. 빌정어는 뭐다? 무슨 광이다? 제가 독서광이라고 했죠? 빌정어는 독서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한 권 읽나요? 1년에 한 권을 읽는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또, 아까, 처음에 물했고, 그 다음에 빛했고, 그 다음에, 거리. 자, 거리 나왔죠? 자, 그럼 거리 기초과학을 봐도 우리가
지구가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정말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요. 자, 봅시다. 지구가 이렇게 둥글면, 자, 여기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람이 서 있겠죠. 누군가는. 그 다음에 또 이 부위에도, 자, 이 부위에도 어떤 사람이 또 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위에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 있다고 하죠. 걔네들이. 그 나사에서, 그쵸? 또 여기에도 어떤 사람은 서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자, 만원경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만원경이, 자, 일반 만원경이 아니야. 뭐 수천만 원짜리 그런 엄청나게 첨단 이제 과학의 이제 만원경이 비싼 거겠죠? 그 만원경을 들고, 딱 서가지고, 수평을 이 직선을 향해서 딱 비추면, 자, 여기 있는 사람은, 물론 밑으로 약간 내려가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만큼이 다 보이겠죠? 그쵸? 만약에 여기서 여기 거리가 만약에 60km라고 합시다. 자, 60km 거리 떨어진 사람은 아마 요 발 부분 빼놓고는 거의 다 보일 겁니다. 왜? 직선으로 쭉 봤으니까 땡겨서 주민으로 쭉 땡겨서 자 근데 자 60km가 아니고 한 100km가 넘어가는 예를 들어서 120km 떨어지는 사람을 자 만원경으로 본다고 합시다. 자 보면은 자 수직으로 쭉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이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죠? 맞잖아요. 안 보여야 되잖아요. 아 지구가 둥글다며 그러면 지구에 딱딱 달라붙는 인간은 이 곡률 이걸 이제 점점점 이런 지구의 둥근 이런 각도 정도를 곡률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곡률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은 만원경으로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보이는 게 맞죠. 자 근데요. 자 근데 이 안 보이기까지 거리가 이 곡률에 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120km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제가 이제 다시 말합니다. 저 분명히 예를 들은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곡률에 의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예를 들었을 때 이 120km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안 보여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분명히 만원경으로 쭉 당겨도 안 보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120km가 떨어지든 160km가 떨어지든 200km가 떨어지든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까지도요. 만원경으로 쭉 당기잖아요. 이 사람도 보입니다. 에? 보인다고요? 에이 그 만원경은 특수한 만원경이라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밑으로 쭉 꺾인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런 만원경은 세상에 있지도 않고요. 앞으로 또 그게 또 발명돼서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만원경이 아닙니다. 그런 만원경도 아니고 또 그런 만원경 세상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이 직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최첨단의 만원경으로 주민 쭉 당겨서 봤더니 글쎄 곡률에 의해서 보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보이더라. 더 멀리 있는 정말 보이지도 않고 한참을 내려와서 완전히 보이지도 않을 사람들 심지어 200km 떨어져 있는 사람도 보이더라. 그럼 뭡니까 여러분? 아 지구가 둥글지 않고 이렇게 지평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 밑근육이 가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다시 싹 치우고 내가 여기 서 있었으면 자 60km 떨어진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치고요. 여기 아까 그 사람 60km 그 다음에 아까 120km 떨어진 사람이 둥근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km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둥근 지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평한 지평인 여기에 있었네. 그러면 여기서 첨단 만원경으로 주민으로 쭉 당겨보면 다 보이는 게 맞죠? 다 보이죠? 당연히 보이죠 여러분 지평인데 그래서 만원경으로 쭉 당겼더니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증거 만원경 영상과 사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조작이라고요? 뭔 조작이야. 조작은 네가 조작이야. 어? 아니 그런 영상 사진 너무 많다고요. 심지어 일반인들도 돈만 있으면 다 이런 물론 아주 비싸긴 하지만 돈만 있으면 이런 첨단 만원 경우 다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찍어놓은 영상이나 사진도 수두룩하고요. 뭐야? 저기 대만에 있는 뭐가 보이네, 여기서? 보이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있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 지구 둥근 각도에 의한 거에 곡률이라고 하는데, 이 곡률에 의하면, 여기서 찍은 사람이면 이게 이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있죠. 머리만 살짝 보이거나 아니면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아니, 뭐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보이네? 그럼 곡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곡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가 둥근 게 아니고 지구는 평평하구나.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 바보들아, 바보들아! 아이고 진짜 질문할 줄 모르는 바보들, 군중들, 권위에 눌리고 위세에 눌리고 그저 과학자가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이라면 꾹뻑 죽어서 아이고 맞아 그건 무조건 맞아. 그거는 질문조차 할 필요도 없어. 그건 무조건 맞는 거야.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그랬으니까. 책에 나왔으니까. 그치?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보라 그러는 바보. 그래서 빌 정호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위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 정호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부자. 그렇죠?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좋든 싫든 빌 정호는 부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일반 군중들의 머리 위에 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좀 세상을 내가 좀 바뀌고 내가 좀 개혁되고 내가 좀 정말 빌 정호 같은 최소한 상위 5% 이상 되는 부자들과 내가 함께 어깨를 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일반인 머리 위에 둥둥둥둥 떠다닐 수 있어야 돼요. 즉,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 독서의 밑줄 100번 쫙? 100번이나요? 예.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힘들어. 독서. 그쵸? 응? 독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사람이지. 사실은 죄송하지만 그냥 노예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노예. 단지 노예라는 꼬리표 명찰만 붙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 감춰진 이면에는 여러분들은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그 노예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독서를 해야 되는 거고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권위자들의 그런 거에 눌리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총 정리해서 첫 번째, 지구는 둥글지 않고 왜 지평하다? 첫 번째, 물의 기초과학, 두 번째, 빛의 기초과학, 세 번째, 거리의 기초과학, 이 기본적인 과학 지식만 알아도 우리는 금방 쉽사리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한다고 말을 하죠. 성경에서도요, 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제가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태양과 달이 있죠. 태양과 달은 우리가, 이렇게 착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론 태양은 당연히 뜨거워서라도 착륙할 수 없겠지만, 일단 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면이 있어서 그 안에 달을 딛고 착륙해서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요. 태양과 달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륙할 수 없어요, 여러분. 플라즈마는 기체도 아니요, 고체도 아니요, 액체도 아닌 이상한 것인데 아무튼 굳이 말하자면 기체와 가장 가깝죠. 기체와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이 기체와 비슷한 가까운 플라즈마는 착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태양과 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아주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에요. 아주 가까이에 밑줄 쫙. 예. 자, 이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성경의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양과 빛은, 자, 궁창, 자, 궁창. 자, 궁창은 뭡니까? 우리가 하늘이죠. 하늘. 일단은 지평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평의 구성은 이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 위에 물이 있죠. 물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바다, 뭐 강, 뭐 그런 걸 말하죠.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어디에 두셨다라고 합니까? 태양과 달을 바로 궁창 안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궁창 안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죠. 태양과 달이 여기 어디에 있으면서 우리가 육지가 여기쯤 있으면 매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 하늘이 무슨 뭐 저기 어디 뭐죠 광활한 우주에 뭐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태양과 달이 있는 게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코앞에 이 궁창 안에 태양과 달을 주셨다고요. 성경 나오잖아요. 성경을 백날 보면 뭐합니까? 그냥 뭐 그러면 그런 것보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리는 뭐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 그건 진리고 그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태양과 달은 궁창 안에 두셨다 그러면 그냥 어유 하나님 그렇군요라고 그냥 그러시면 돼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게 정답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왜 지구는 이렇게 구루되어 있지 않고 평평한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태양과 달이 왜 우리 인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니 궁창 안에 있으면 얼마나 태양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태양 뜰 때, 달 질 때 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구름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이 있고 또 그 구름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니 태양이 정말 지구에서 수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다면 아니 어떻게 구름과 구름 사이에 태양이 가려집니까? 안 되죠. 응?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름도 함께 수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응?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구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은 마찬가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이 공중에 아주 가까운 곳에 둥둥 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가까운 데에 있는 구름 어디 그 근처에 태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정말 태양이 이렇게 수만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면 절대 태양은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렇게 가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 구름도 함께 그만큼 태양과 같이 멀리 있어야 되는데 구름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여러분. 멀리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니들 눈으로 나는 니들 눈을 줄 때 그렇게 허접한 눈을 주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너네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눈을 주었다. 다 확인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믿죠. 그냥 나사에서 어디 뭐 그냥 미 항공 우주국에서 저기 태양은 저기 다른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또 그 뒤에 무슨 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에 또 무슨 행성이 있고 또 행성 안에 무슨 뭐 은하수 뭐가 있고 아이고 끝이 없대. 뭘 끝이 없어 끝이 없기는 어디 그런 게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오는데? 태양과 달과 별은 분명히 하나님이 명시하고 계시죠? 그거는 분명히 있어요. 어디에 있다? 궁창 안에, 즉 우리 인간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어떤 뭐 은하계가 있고 행성이 뭐 어디에 있고 이런 거는 성경에 명시된 게 없습니다. 전부 인간의 상상이요. 바로 나사라고 하는 권위에 눌려서 목사들이 마치 뭐 광활한 우주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에 그런 것은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부 그 이상, 궁창 안에 있는 태양, 달, 별 이외의 것들은 전부 사람들이 나사가 그려놓은 컴퓨터 그래픽을 보고 상상으로 그리는 거죠.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죠? 팩트만 믿고 하나님의 진리만 믿으시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뭡니까? 전부 상업적 광고, 마케팅, 그다음에 본인들의 기득권,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상업적 여기 돈이 들어가겠죠. 돈에 관련된 광고, 마케팅, 그다음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고요. 자, 우주항공 나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 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자꾸 지구는 둥글고 지구 바깥에 광활한 우주가 있는데 뭐 은하수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또 이거는 먼지 많았고 또 그만한 또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이거는 먼지 많았고 또 그만한 은하계가 또 있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죠. 말도 안 되는 말. 그러면서 뭐 은하계를 찍었는데 은하계를 어떻게 찍었는데 찍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은하계 그 광활한 우주를 찍었다고 올려놓은 게 많은데, 그럼 그걸 찍기 위해서는 그만큼 뭔가가 우주선이 거기까지 가서 엄청나게 진짜 성능이 좋은, 그쵸? 미래 한 1000년, 2000년 후에 나올 만한 그런 엄청나게 좋은 만환경까지 갖고 가서 또 거기까지 우주선도 없지만 또 거기까지도 가가지고 찍었다는 얘기인데, 찍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어떤 비행선이 갔냐고요. 그리고 그걸 찍을 만한 성능이 만환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진짜 그러네. 은하계 어떻게 찍었지? 이 은하계 찍으려면 이렇게 또 은하계가 멀리서 찍힐 정도면 그 은하계보다도 훨씬 더 먼 데서 찍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대체 간 우주선은 무엇이며 그걸 찍은 만환경은 무엇이냐? 왜 그런 질문을 못 하시냐고요? 왜? 그럼 여러분들이 쉽사리 내가 쏘갔네. 전부 뭐였다? 컴퓨터 그래픽이었구나. 그래픽. 그래서 미 항공우주과면 실제로요. 자,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상당수가 많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대체 어떤 업무를 할까요? 전부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으로요. 지구 표면 만들고 또 은하계도 최근에 또 무엇이 발견됐다고 하는 거 있죠? 다 그게 이 그래픽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합성되고 만들어지고 아유 진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마 제 얘기를 듣고선 해도 저 새끼 저거 또라이 아니야? 아니 주식이나 가르치면 되지. 지가 뭐라고? 아마 그런 말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 나는 노예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는 신경도 안 쓰고요. 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내 지혜를 사용해서 빌 정호 말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빌 정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라고 해서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진리를 알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복받는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도 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 또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주식보다는 제가 이런 진리를 말씀드리고 제 지혜를 함께 공유해서 우리가 세상을 좀 넓게 보자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재밌죠? 또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의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들이 알고 있는 95% 내지 95.9%가 지금 다 거짓입니다. 의학도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우유가 안 좋은가? 의사가 분명히 치즈가 단백질이 좋다고 했는데 의사가 MRI 찍는 거 좋다고 했는데 자 그런 것들 나는 임신했는데 내 뱃속에 있는 딸인지 아들인지 궁금해서 초음파 했는데 그 초음파가 상당히 안 좋다고? 아닌데? 의사는 그런 말 안 하던데? 그리고 내가 그 아기를 가질 때와 아기를 갖고 나서 그 뭡니까? 그 철분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그럼 철분은 왜 부족해진 거지? 의사가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분 보충제를 먹으라고 했는데 아기를 갖고 그러면 철분이 부족해지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였네? 자 그런 것들 내가 쏘갔네? 철분 부족이 아니었네? 당연히 철분이 부족해져야 되는 게 정상이네? 근데 의사들은 날 속이고 철분 보충제와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네? 자, 이런 것들 뿐만 아니고 기타 등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만 가지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재밌겠죠? 이렇게 수백 권의 의학 서적을 보면서 수백 권의 의학책을 보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알게 된 이런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거죠. 제가 비록 IQ는 2자리 숫자지만 제 지혜와 제 이 통찰력은 아마 전 세계 5%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아무튼 이것조차 자랑이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게 맞고요. 아무튼 하나님 분명히 자랑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라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할 거고 그다음에 또 회개 드리고 계속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는 제가 회개를 통해서 낮추려고 또 할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알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클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내가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주식 얘기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빠지는 산업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빨리 파시고 나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빌정호경제학교 입학해서 내가 25년부터 정말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싶다. 마음 편하게 하면서도 내 포트에 담긴 주식들이 자꾸 성장해서 상승하면서 이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로 또 그 플러스를 넘어서서 정말 자본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 입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백날 혼자 끙끙 앓아봐야 전혀 답이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트럼프 시대를 우리가 옛날 2020년도 에코프로를 투자해서 크게 수익 냈듯이 이번 2025년도에는 주도주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위대한 주도주를 담아서 내가 정말 근데 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혼자 하게 되면요. 비중을 많이 못 실어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하는 것은 그 주도주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지만 의미 있는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도주인 줄 알아도 내가 혼자 하게 되면 겁이 나서 비중을 많이 못 실고 비중을 많이 못 실으면 나중에 의미 있는 수익도 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당장 지금부터 내가 입학 상담을 해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아주 주렁주렁 매달린 그런 황금 열매를 딸 수 있을 겁니다. 수고했습니다.